네, 시장은 결국 지지부진하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선전을 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과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래소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통신 업종만이 독야청청했습니다. LG유플러스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이 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통신주의 강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네, 일단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LG유플러스의 양호한 실적 자체가 트리거의 역할을 좀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실적을 발표했었던 SK텔레콤도 예상치에 충분히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에 대한 둔화 없이 그런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소위 판관비에 대한 비용의 부담 자체가 점차 좀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야 이런 급등을 충분히 즐기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신규 대응코자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최근의 주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규에 있어서는 조금 눌림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도 업종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 장 내내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일을 좀 보낸 상황 속에서 미국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제조업 경기 지수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두 지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 마감, 영향도 함께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도 장중 하락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준 상황이었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약해진 모멘텀 그리고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오후 내내에도 반등을 이렇다 하게 시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흐름뿐만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다시금 하루 만에 4,000계약 넘는 매도를 좀 보이면서 전반적인 코스피의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코스피 시장으로 대규모 매수를 보였었던 기관들 같은 경우에 증권 창구나 투신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매도로 전환되는데도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역시 통신주들 강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전기가스 업종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보험 업종, 일부 철강 금속 업종이 동시호가대 일단 플러스로 좀 전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 정밀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섬유 의복, 유통주들은 오늘장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제 음식료라든지 내수주들이 그동안 시장 대비 아주 꾸준하게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과열된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오리온이라든지 빙그레 등을 중심으로 한 3% 내외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 지주사들을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금융이 5% 정도 하락 흐름을 보였고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금융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다소 큰 폭으로 하회하는 실적 발표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금융 지주사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으로 오늘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시장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알아볼 텐데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컸습니다. 0.6%. 그래도 또 쉬어간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다만 좀 걸리는 것이 물론 560선에서 잘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이틀 연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동안 이제 코스피 시장이 3월달과 4월달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던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대안주의 성격과 그리고 바이오 제약 섹터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갤럭시 S 프로 대표되는 IT 섹터죠. 휴대폰 부품주와 카메라주와 같은 이런 IT 섹터들의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동반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약 10%가 넘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이제는 조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느껴지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대상과 같은 종목들, 음식료와 내수주들조차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신고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IT 섹터 그리고 게임 엔터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장 0.6% 하락한 560선에서 마감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일단 IT 섹터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유진테크가 5.73% 상당히 큰 폭이 하락했죠. 그리고 FPCB 쪽에서는 BH와 뉴프렉스, 플래스컴, 액트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주 중에서 제일 좋은 흐름을 보였던 KMW 역시 2.7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원익 IPS와 AP 시스템, OLED 업종 내에서 탑픽인 업종 두 개 있었는데요. 이 업종들도 이런 종목들도 3에서 4% 하락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B 업체들, 대덕 GDS,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종목들 다 4에서 5% 좀 조정의 흐름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업종 내에서는 좀 옵트론텍과 킴시스는 상승했지만 나머지 파트론, 자화전자, 하이소닉과 MCNS 같은 종목들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또 휴대폰 부분 중에서도 아모텍과 EM텍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아모텍이 오늘 5% 마감하는 등 그리고 전반적으로 IT 섹터도 하락하면서 마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 업종 보시게 되면 게임빌이 4%, JC가 7%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마감을 했던 반면에 이런 네오위즈 게임즈, NC소프트와 더불어서 온라인 게임주에 볼 수 있는 네오위즈 게임즈도 역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이 좀 엔저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SM은 7%, YG엔터가 5% 하락 마감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제약 섹터인데요. 오늘장 코오롱생명과 에스텍파마 그리고 동국제약과 테라젠 인텍스, 휴원사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시장 어떤 특정 업종을 좀 구르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물량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